네, 법조팀의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 수사부터 한번 볼게요. 이 대표가 네이버에 대가를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 2014년 8월 네이버가 성남시 땅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의 일인데요. 이 대표는 네이버 측에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면서 네이버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자체 교육기관을 지을 건물과 땅이 필요했고 성남FC는 부도 위기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에 네이버가 정자동 부지를 사겠다고 했고 정진상 전 실장은 네이버에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성남FC 자금 문제이고 여전히 50억 원이 부족하다고 전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양측은 후원금의 액수를 40억 원으로 합의를 했고 네이버의 민원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후원금이 분할 지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당시 네이버 임원이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태년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내용 또한 영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 김태년, 윤영찬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김태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부탁도 받은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구속영장까지 조작하는 검찰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의원도 SNS를 통해서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428억 약정 의혹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진상 전 실장 기소할 때는 뇌물로 표현됐던 거고 예. 이 대표 영장에는 빠진 부분이에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가장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의혹은 배임 의혹보다는 사실 이 428억 약정 의혹 이 부분입니다. 예.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428억 원이 이 대표 측에 약정이 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앞서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 공소장엔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대표 구속영장엔 같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이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아직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기 때문에 김 씨를 압박해서 이 428억 원 약정 의혹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의혹의 키맨은 김만배 씨입니다. 다시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어요. 예. 입을 열까요? 일단 김 씨는 앞서 설명드린 이 428억 약정 의혹 이 부분을 줄곧 부인을 해왔었죠. 예. 만약 검찰이 김 씨로부터 진술을 받아낸다면 수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다른 혐의들과 묶어서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이 대표에 대해서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억 클럽 수사 역시 김만배 씨가 키를 쥐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340억 원 중 일부를 50억 클럽 로비에 활용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밝혀낸다면 곽상도 의원의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27일 본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대표는 구속은 면하더라도 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렇습니다. 재판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 앞으로는 재판 일정 때문에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3일로 잡혔습니다. 다음 달은 이 대표의 이 사건으로 2주에 한 번씩은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장동 수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현동, 정자동 개발 의혹과 함께 또 쌍방울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기소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매주 법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